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4주 명리학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1월 17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명식을 세워보게 되면 무술년, 개해월, 개축일이 되죠. 그리고 오늘의 일지는 개축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은 개수일주가 초겨울인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일간을 보면 개수가 되는데 오늘은 개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우로수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말하죠. 비나 이슬 같은 경우는 대개 봄이나 여름에 내리는 것이 비나 이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늦 가을이나 겨울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지면은 비나 이슬은 서리와 눈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산사 깊은 곳이나 뭐 깊은 산골 같은 데 있는 옹달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게 되면은 시커멓고 두꺼운 구름 같은 경우는 무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얗고 얇은 뭐 새털 구름 같은 것이 있죠. 요런 구름 같은 경우는 어, 개수로도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가 있죠. 이 무지개는 식관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될까요? 무지개. 음,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맛비가 내렸다거나 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나면 하늘에가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무지개는 뭐냐면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됩니다. 뭐 이런 거 무지개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뭐 여름 같은데 뭐 계절에 상관없겠지만 햇볕을 등지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수가 병화를 보면 무지개가 되니까 아름답죠. 운치도 있고. 그래서 일주 중에 병자 일주들이 있는데 이 병자 일주들이 그래서 대개 보면 미남 미녀들이 많고요. 운치 있고 낭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병화가 일지에서 좌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지개를 만난 거와 똑같잖아요. 무지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래서 병자 일주들이 미남 미녀들이 많고 또는 이상하게 미남 미녀들한테 인기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그죠? 다음으로 개수를 우로수나 옹달샘 등의 비유를 했는데 개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맑고 깨끗함에 있어요. 청징함이라고 하죠. 이 청징하다는 뜻이 뭐냐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한여름 뜨거운 날에 밖에 나가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아니면은 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갈증이 심하게 나타나죠. 이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얼음이 동동동 떠 있는 뭐 생술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막 진짜 그 청량감이라고 하는 건 이로 형언할 수가 없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 같은 것. 이것이 개수입니다. 반면에 임수는 우로수가 아니라 대해수라고 표현을 하죠. 대해수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 개수에 비해서 약간 임수는 탁기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술로 비유를 하자고 하면 개수는 뭐 맑고 깨끗한 뭐 증류술인 뭐 양주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는 뭐 막걸리나 뭐 이렇게 동동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약간 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태어나서 수가 용신인 사람이 뭐 술 장사를 한다.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임수가 용신이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개수가 용신이라고 하면 임수가 용신인 사람은 민속주점이나 생맥주집 같은 거 하면 좋겠죠. 반면에 개수가 용신인 사람은 스탠드바나 뭐 이런 데서 양주를 파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임수가 용신이냐 개수가 용신이냐에 따라서 이걸 뭐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수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째로는 금을 도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도세 주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로는 뜨거운 기운을 시원하게 만드는 기능, 즉 조후의 기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물을 생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금을 돛에 주옥하여 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임수가 계수에 비하여 공력이 더 큽니다. 반면에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 예를 들어서 여름에 에어컨과 같은 기능은 개수가 임수에 비해서 월등한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만물을 생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여름에 동물이나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생육의 공이 더 크게 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강이나 호수 같은 거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그 강이나 호수들이 유지가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극심하게 들게 되면 강이나 하천이 금방 말라버리게 되죠. 또 달리 비유를 하자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나 강호수와 같아서 그 강이나 호수가 있는 주변의 나무라든가 동물들은 그 물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작죠. 그 주변만.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강 주변에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는 어떻게 돼요? 전국을 다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면 수의 기능은 금을 돛에 주옥하는 기능과 기후를 조우하는 기능과 만물을 생육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금을 돛에 주옥하는 것은 임수의 공력이 크고 그 다음에 기후를 시원하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개수가 공력이 크며 또 마지막으로 만물을 생육하는 데는 괴수의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생육의 공이 없고 조우의 공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물론 임수도 생육의 공, 조우하는 공력이 있는데 그 기능 면에서 개수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100m를 달리는 선수와 그죠? 그다음에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단거리와 장거리는 똑같은 뛰는 종목이지만 단거리 선수가 전문인 사람과 마라톤이 전문인 선수를 반대로 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 선수를 단거리인 100m를 뛰게 하면 그렇게 성과가 크게 좋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단거리 전용 선수를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을 뭐 마라톤을 뛰게 한다거나 그러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임수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생육이라든가 조우는 개수가 월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세주옥, 금을 세진하는 데는 임수가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이 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고여 있거나 흐르지 않게 되면 물이 탁해지게 되고 결국은 썩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야 개수로서의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특징이 사계절을 막론하고, 즉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인성인 금이 있어서 생주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나오는 수도 장치가 있죠. 집에 수도 꼭지를 딱 틀어놓고 양동이에 물을 받게 되면은 양동이에 물이 차고 계속 흘러 넘쳐서 그 물이 계속 흐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받다가 수도 꼭지에 물을 잠그게 되면 양동이에 물이 고이게 되고 계속 놔두게 되면 증발되거나 탁해지거나 더 되면 이제 썩게 되겠죠. 이때 비유를 하자면 그 수도 장치는 인성인 금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은 개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은 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즉 물의 근원이라 그러죠. 물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아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금이 있어야만 마르지 않고 썩지 않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 일간들은 되게 인성, 즉 나를 생주해주는 인성이니까 부모님과 좀 유대관계가 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윗사람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죠? 다음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관성인 토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 입장에서 토는 정관인 무토가 있고 편관인 기토가 있는데 단순히 무토는 정관이니까 좋고 기토는 뭐 편관 칠살이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것에 대한 해답도 개수의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개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에 있다고 했죠. 청징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맑고 깨끗함이 개수는 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수가 토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갈증이 나서 물을 찾다가 옹달샘을 발견했는데 옹달샘 옆에 산더미 같은 흙이 쌓여 있어서 물이 흙탕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산세태가 나서 물이 막 메몰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떨까요? 그렇죠. 개수가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죠. 개수가 무토를 본다고 하면 맑고 깨끗한 샘물에 덤프 트럭으로 막 흙을 갖다 막 쌓아놓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또는 기토가 개수를 본다라고 하면 뭐예요? 뭐 개수를 매몰시키는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토를 탁, 기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동일하죠. 요즘 그런 게 있죠. 지은 지가 수십 년이 된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뭐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지금이야 뭐 수도관을 PVC 관이라든가 동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녹이 쓸거나 그렇진 않는데 좀 특정 기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그 수도관을 강철관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철관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되면 녹이 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 보면은 뭐 밥을 지었거나 국을 끓이거나 또는 뭐 씻으려고 하는데 물을 틀면 시뻘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인데도 생활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탁하죠. 그래서 요즘 뭐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그러니까 특히 그 강철관으로 만든 아파트들은 그거 교체하는데 그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큰 골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좋은 집은 동관으로 수도관을 만들고 뭐 하다못해 PVC관으로 만들기는 하는데 뭐 개수가 기토를 본다라고 하는 거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기토의 개수를 보게 되면은 개수가 탁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개수가 뭐 천간에서 무토나 기토를 보게 되면 반드시 목이 있어서 이 무기토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은 개수가 혼탁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개수가 천간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을 보는 것은 용도가 떨어져요. 을목 가지고는 무토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수가 천간에서 무토를 봐서 개수가 매몰될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목 중에서도 간목이 있어서 모토를 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서 기토, 칠사를 봤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을목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능히 을목이 기토를 파할 수가 있어요. 내지는 뭐 무토가 있게 되면은 무토가 개수를 합거시켜 버리죠.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무토를 봤을 때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다음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먼저 번에 비유를 드렸던 개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냥 맑고 깨끗한 물, 그죠? 요 이슬 같은 것, 내리는 비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개수입니다. 요 운무 있죠? 안개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뭐 새털 구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개수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무지개 같은 것, 요거는 무지개는 개수 자체만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반드시 요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개수를 보게 되면 태양빛이 이 개수의 물방울에 이 물방울 투과하면서 이게 일곱 빛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 무지개가 된다. 그 다음에 병자 일주들 미남 미녀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배우자를 만나도 미남 미녀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분수 같은 경우도 뭐 개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금방이라도 떠먹고 싶은 그런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것이 개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일간이 개수일 때 사주를 볼 때 좀 시야가 좀 달리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개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수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다고 했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등령하여 아주 왕성하니 일간인 개수가 아주 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간인 임수와는 달리 개수는 우로수와 같아서 아무리 왕하더라도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으로 용신을 취용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위에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죠. 개수는 우로수와 같아서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개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으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음간인 개수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무토를 취용해서 임수를 제할 수가 있어요. 이를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맑고 깨끗한 옹달샘, 민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민물. 근데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는 우물물을 뭐 바닷물이 넘쳐서 덮쳤다. 그러면 그 우물물을 쓸 수가 없죠. 염분이 섞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방을 쌓아서 바닷물인 임수가 넘쳐서 개수와 섞이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막 임수와 개수가 서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필요하게 되죠. 네덜란드가 그렇다고 하죠. 이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그냥 놔두게 되면 바닷물이 넘쳐나가지고 이 토지를 다 적식 그 뭐 침범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방을 쌓아가지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해서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하게 되는데 바닷물이 넘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방을 쌓아서 이런 경우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간이 양간의 노광지에 태어나고 천간으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비록 음간이라 하더라도 용신 취용법은 양간과 같다. 즉, 개수가 무토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게 되면 음간이 양간의 노광지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간의 노광지는 어디가 돼요? 임수 같은 경우는 해월이나 자월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양간 임수의 노광지인 해월에 태어났고 천간에서 양간이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 임수를 다시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그 성향이 양간인 임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용신치용법을 양관과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충분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무토를 쓸 수가 있다 그랬고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다 그랬죠. 자, 다시 개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성향이 임수와 같아진다라고 하니 원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와 같은 경우에는 이 무토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은
꼭 임계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을목이 인묘월에 모광절에 태어났는데 천간에서 간목을 보게 되면 내지는 정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천간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 신금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천간에서 경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에 태어나서 천간에서 양간을 보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음간의 용신치용법이 아니라 양간의 용신치용법을 따라서 용신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경우는 사주 볼 때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사주 보실 때 좀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명식을 보면 개수일주가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나서 월간에 이 비견인 개수가 투출을 하니 일주가 아주 더 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일지를 보면 축토가 있는데 월령인 해와 요 축 사이에는 뭐예요? 자가 협례를 하죠. 이거를 협례라고 합니다. 협례. 끼어서 들어온다 그러죠. 협례 내지는 공례라고 하죠. 이렇게 자수가 해와 축 사이에 협례하게 되면 보이지는 않는 자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암적, 내적으로 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서 수가 왕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가 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에 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 전국이 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기온이 어느 정도 떨어질까요? 막 영한 30도 뭐 이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주 전반이 너무 춥고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이 살고자 하는 생기나 생의가 없게 되죠. 그죠? 추운 겨울에 방 안에 있고 싶지 밖에 나가서 운동하거나 일을 하고 싶진 않죠.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입지 않고 그냥 호껍데기 옷 입고 나가서 운동하거나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의 능률도 안 오를 뿐더러 오히려 이런 경우 다쳐요. 군대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 꼭 스트레칭 체조를 꼭 시킵니다. 그쵸? 그러니까 추울 때 몸을 항상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갑자기 뭐 격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사주가 해월이 태어나서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응결되고 응축되고 이렇게 쪼잔해진다 그러죠. 조잔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월 일주까지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주에서 이게 무술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이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한기를 가중할 때 무토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무토가 개수를 합거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수가 더 날뛰어서 더 추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주 연월일까지는 화기가 부족하다. 술중 정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술중 정화 가지고는 이 엄동의 한파를 다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를 보아서 한습한 국세, 한습이라고 하죠. 한습. 차갑고 물기가 많아서 습한 거예요. 근데 그 여름에는 습하면 눅눅하지만 겨울에는 습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얼게 돼요. 그죠? 따라서 생시에서는 화를 봐서 이 한습한 국세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화만 있게 되면 왕한 수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한 수기에 의해서 화가 오히려 극해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목이 같이 있어줘서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화를 생하는 구조, 상생 구조로 가야 화가 수의 파극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임자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시죠? 자,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에 태어나서 천간에서 그 양간을 보게 되면 음간이라 하더라도 양간의 치용법에 따라 용신을 치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음간인 개수라 하더라도 토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게 되죠. 이거는 해월의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물이 범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임수로 인해서 개수는 어떻게 돼요? 개수는 맑고 깨끗함이 상징이 생명이라고 했고 임수는 그래도 약간 탁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수가 임수하고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수로 인해서 개수가 탁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혼수 물이 섞이게 되면 개수가 손해를 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개수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나무로 인해서 일간이 해를 받게 되니까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어떻게 돼요? 타인으로 인해서 나는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제방하는 것은 무토가 제방을 한다고 그랬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수동류라고 했죠. 사수동류. 모래가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반드시 기토가 아닌 무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개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축과 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 육합 볼 때 자축은 합토가 되죠. 근데 이때는 자축 합토로 봐서는 안 되죠. 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지로 해자축 북방수를 완전히 갖췄죠. 방합. 해자축 북방을 완전히 다 갖추게 되면 이 전반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수가 되는 거야. 이 기토가 아까 본기는 뭐예요? 기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기토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수 동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수예요. 그러니까 수가 아주 극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연주에 있는 작진 않죠. 약한 무토로 왕수를 감당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주고 이 무토를 생주해주는 공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왕한 수를 내 나름대로 이 무술토를 가지고 제어를 하고 방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바닷물이 있어서 그 제방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공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욕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말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말과 결과가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능력에 비해서 크게 포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약간 허풍이 좀 많은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음으로 갑인을 한번 볼까요? 갑인시.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주에서 이제 목을 얻게 되는 건데 여기서 목보다는 뭐에 중점이 있냐면 인중병화에 중점이 있어요. 인중병화가 있어서 그 병화가 한습한 극세를 좀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는 뭐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무토를 먼저 쓰고 병화로서 보조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제 인중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죠. 투출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우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임자시가 됐을 때는 왕수를 무술토로서 감당하기가 좀 힘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의 기운을 약간 설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수의 기운을 설해서 인중병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국세가 임자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온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는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건데 다음에 을묘시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 을묘시가 되면은 물론 개수 입장에서 식신을 보기 때문에 왕수를 좀 설기하는 그런 공력을 있는데
갑인시와 을묘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마땅히 갑인시가 을묘시보다는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해자축월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어요? 화를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을묘라고 하는 것은 묘 중에 본기가 을목이고 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인중에는 장생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겨울에 모닥불을 피려고 하는데 장작은 있는데 라이터나 성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을묘의 묘는 승목인 을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장작을 피우려고 모닥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가져왔는데 젖은 나무를 가져온 것이고 근데 그나마 거기에 불을 붙이려고 했더니 불씨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갑인시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른 나무로 볼 수 있죠. 갑목은. 근데 그 안에 불씨인 병화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서 모닥불을 충분히 피워서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공력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갑인시와 을묘시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머지 뭐 병진, 정사, 무호는 이제 화가 들어있는 뭐 생시가 되는 것이고 경신, 신유, 임술, 계에는 금수가 왕해지니까 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병진, 정사, 무호시가 좀 좋을 것이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는 충미충이 되죠. 이 축토하고 미토하고 이게 충이 되기 때문에 뭐 미중 정화가 깨져버리니까 크게 용도는 없어요. 오히려 뭐 관사론잡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무오시는 그래도 뭐 오화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연월로 합의되고 일시로 합의되니까 이거 다 합의되죠. 뭐 썩 화를 얻긴 얻었어도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뭐 경신시나 신유시 같으면 더 안 좋겠죠. 물론 개수가 금을 얻는 건 좋긴 한데 사주 전반이 어떻게 돼요? 한습 한쪽으로 너무 편고해지는 사주가 되는 것이니까 온기가 없죠. 자, 사주가 화가 필요해서 온기가 필요해서 그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주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사람 성격 자체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적인 것도 사람이 기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온기가 필요한 때 온기가 없는 사람은 좀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런 것이 이제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뭐 주변 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 운명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꼼꼼히 한번 대입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치맥하시면 좋겠죠.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